귀여워 보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 실기 45문제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 어떻게 해요? 이 큰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 멈췄으면 밖으로 한번 나가봅니다. 1번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번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번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번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번 깨지기 쉬운 물건을 높은 곳에 올려둔다. 다 반대잖아요. 운동장이나 넓은 곳으로 대피하는 거 좋은데 지진 났을 때 일단은 무슨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다 이게 답이고, 이 답이 보기에 없어 그러면 그때 넓은 곳으로 대피한다 이겁니다. 왜 대피해? 이거 계속 지진 나면은 출구가 막히면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멈추면 그 안에서 고립돼요. 지진이 발생했어. 견고한 구조물 그 아래로 피난해서 몸을 웅크려야겠죠. 집에 있는 견고한 구조물 뭐 있어요? 뭐 이런 딱딱한 테이블밖에 더 있겠어요?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뭐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또는 탁자 다리를 꽉 잡는다. 이런 것들 다 답입니다. 뭐 흔들림이 멈추면은요 전기 차단한다, 가스 차단한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인한다. 이제 자연재해 대피 방법 문제입니다. 지진이 나오던지 홍수가 나오던지 태풍이 나오던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홍수가 발생했다 하면은요 그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면은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이런 것까지 답입니다. 여름에 이제 홍수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안 산다.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태풍 예보가 있어. 어떻게 해요? 배수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운다. 그 물이 쓰레기로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강남도 물난리 났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배변 후 무릎줄을 닫고 바로 옷 입힌다. 3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다리를 올린다고요? 4번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 변이를 자극한다. 찬 수건. 5번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참지 않습니다. 1번 정답 되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죠? 배변 후 물티슈로 닦아요? 물로 닦는 게 가장 좋다. 건조시켜야겠죠? 침상 발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리죠. 침상 배설 기본 원칙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가려준다. 뭐로?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 왜? 항문 관략근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TV를 켜준다. 음악을 틀어놓는다. 왜? 자기가 이 대소변 보는 소리가 나면은 이게 잘 안 나오니까요. 주변을 조금 시끄럽게 해주는 거예요.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준다.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착용한다. 2번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점적한다.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제가 그 틀린 부분을 강조해서 보기를 읽었던 거예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사용하면은 너무 차갑죠. 너무 차가운 귀약 투여하면 어떻게 돼요? 오심, 속이 메스꺼워요.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 갑자기 차가운 거 들어가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그면 좋겠습니다. 귀약 투여 후에요.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 정도 눕게 하는 게 좋습니다. 누워있는 게 좋다. 귓바퀴는 항상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대상자가 다 노인이기 때문에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데요. 간호조무사에서는 나오죠. 소아, 애들은요. 후 하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노인은, 나이 먹은 사람은 후 상방이에요. 그리고 귀약 투여 방법, 위치 나오죠. 후 상방 어디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예요, 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 왼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다. 오른쪽으로 잡고 화장실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아시죠? 1번,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힌 후 이동시킨다.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정답 뭘까요? 3번입니다. 화장실 밖에 벨 설치하면 뭐예요? 안에다 설치해야겠죠. 휠체어에 걸쳐 앉으면은 이게 빠집니다. 깊숙하게 앉는다.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발에 뭐가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습니까? 왼쪽 변마비인데 오른쪽에 놔야겠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뭐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 설치한다. 안전벨을 설치한다.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상태를 살핀다.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장애 연화곤란이죠. 1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번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번 식사 중에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번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 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정답 5번이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천천히 식사하게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묽은 거보다는 약간의 점도가 있는 건더기 있는 게 잘 넘어갑니다. 신선한 채소가 몸에는 좋지만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넘어가죠.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번 요양보살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 뭘까요? 3번이죠. 일단 대상자한테 신체 접촉하면은 C컵합니다. 말로 먼저 하고 잡아야 되죠.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방향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하는 거죠.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요건 좋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에서 팔을 끊는 듯한 자세가 좋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귀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디랭귀지 써야겠죠? 1번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번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꿔 말한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4번 보청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아우 귀에 스케치할 것 같아요.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바디랭귀지가 좋습니다.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입을 좀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발음해야겠죠.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의사소통은 문제가 길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아, 말을 못하는구나.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어제까진 말 이렇게 제가 잘하다가 내일 갑자기 언어 장애 오면은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아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우쭈쭈 해줘야 된다는 거죠. 2번 언어 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잘했을 때는요. 잘하셨어요. 칭찬하고 우쭈쭈 해준다. 그림판 많이 사용한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번 단어 이외에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번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아, 사실은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잖아요. 이게 바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감을 좀 해줘야 돼요. 경청은요, 그냥 들어만 주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상대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좀 파악하고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뭐예요? 대상자 옮기는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 한마디로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펴고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1번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려요. 3번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릴까요?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킵니까? 5번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서 이동한다. 이게 조금만 힘을 들여도 그 효과가 좋다 이거죠.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우리 다리는요, 앞뒤로 벌리던지 양옆으로 벌리던지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 중심은 낮추죠.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그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번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5번 두피에 염증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이요?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여기서 손톱으로 한다? 그럼 틀리죠? 목욕이나 머리 언제 감겨요? 대낮에 감기는 게 좋아요. 낮 시간에. 왜? 따뜻하니까요. 또 머리를 감기기 전에는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몸이 따뜻하면 대소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또 너무 배고프거나 밥 먹자마자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감긴다 입니다. 그래서 물 없이 감기고요. 물 없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이게 포인트예요. 1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사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어떻게 인간답게 하려고 머리만 이렇게 닦는 건데 린스까지 할 여력은 없어요. 2번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젖은 수건이라고 하면 다 틀립니다. 젖은 수건으로 할 것 같으면 머리도 물에 적셔서 하지 못하러 이 전용 세정제로 건조시켜서 거품만 뽀까뽀까 냅니까? 그쵸? 3번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물 나오면 다 틀려요. 4번 모발을 물로 적신 후 세정제를 발라준다. 물로 할 것 같으면 샴푸를 하지 못하러 세정제로 하겠습니까?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맞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한마디로 두발 전용 세정제 얘기 나오면요. 물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인간답게 해주려고 머리를 감겨야 되는데 그냥 세정제로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그냥 닦아주는 느낌입니다. 절대 물을 사용한다, 젖은 수건이다, 안 되는 거예요.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세정제 사용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이런 식으로 말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똑같이 기출에 나와요.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를 한다. 모발이 많이 더럽다면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맞죠? 우리 샴푸 한 번 했어. 거품 잘 안 나. 머릿속에 막 기름때 있어. 그럼 2번, 3번 하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정답이요? 5번이죠. 소변 주머니를 비우고 나서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 거예요. 소변 주머니 비우는 방법 순서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배출구를 열고 소변기에 소변을 받죠. 배출구를 비우고 그 잠근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닦아요. 그리고 나서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는다.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유치 도뇨관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요. 소변 주머니 연결관은 항상 열어두어야지 잠그면 안 된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죠. 연결관이 꺾였거나 눌려 있는지 또 도뇨관이 꼬였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돼요. 금기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수분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요로 감염이 방지되니까요. 최근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옆구리 부위의 통증이다. 그러니까 옆구리 쪽이 아프다고 하면은 뭔가 요로 감염이 의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상자의 낙상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보기 전에 낙상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는 뭐 걸려 넘어질 거 없애라. 화장실 불은 켜놔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유리문 같은 데에다가는 글씨 써놔라. 뭐 이런 등등 아니겠어요? 1번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힌다. 발에 걸려 넘어지겠죠? 2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운동하는 거 나쁘지 않아. 3번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야간은 켜야죠. 4번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준다. 굴러떨어져요. 5번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를 맞춘다? 침대는요 낮을수록 거기서 떨어졌을 때 덜 다칠 거 아니에요? 침대 높이는 낮을수록 좋고 침대 밑에다가는 요를 깔아서 떨어져도 쿠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하지 근력 강화 운동에서 꾸준하게 운동하면 다리 힘이 있으면 덜 넘어지겠죠? 조명은 자닫게도 켤 수 있게끔 가까이 두거나 센서 등이 가장 좋아요.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켠다. 센서 등이 좋습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뱃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 깔아준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앉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발가락 끝.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이요?
3번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변기. 이동변기는 의자같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등받이가 있고 손잡이도 있고 안전한 게 좋다. 변기 앞에 작은 매트 안 깔죠? 변기 밑에다가 큰 매트 까는 게 낫다. 또 움직이기 힘들어하면은요, 안아가지고 변기에 앉힌다. 안아서군요.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양쪽 발에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이 닿아야 되겠죠. 배설시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에만 집중하면은 사실 못 사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시끄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용하게가 아니죠. TV 틀거나 라디오 틀거나요. 이동변기 사용 기본 원칙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요. 불필요한 노출은 줄여줍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주죠.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줍니다. 그러면 관략근이나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끼게 되니까요. 이동변기 매번 깨끗이 씻어 놓습니다. 이동변기통은요, 세척해가지고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오케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소독약으로 세척하면 좋겠죠.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오케이. 움직이기 힘들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번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번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 뭐예요?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대학병원 6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한 번에 그 약까지 다 타려면요, 그날 몇십만 원 들어요. 그런 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축지법인가요? 2번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00명씩 있어요. 못 챙겨요.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번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이요? 3번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 쉬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거죠. 대상자는 항상 내 옆에 내 손이 즉각 개입해갖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지참한다.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죠? 3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주죠. 주민센터 갔어. 주민센터 담당자와 연계해주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갔어. 공인중개사와 연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지 그 말입니다.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둘이 상의해야겠어요.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요. 보기 다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시면 좀 속상하네요. 답답하네요. 걱정되네요. 이게 답이에요. 그쵸? 보기 서술어만 딱 한번 보셔도 답이 못 가요. 1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번,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번,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4번,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제 이야기에도 집중해 주세요.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속상하네요. 원망스럽네요. 힘이 드네요. 걱정이 되네요. 이거죠.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걱정이 된다. 주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메시지, 나 전달법이에요.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나를 주어로 말한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번,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하게 해본다.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번,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하거나 말을 잘 못하니까요. 바디랭귀지를 쓴다 이거예요. 한 번에 여러 내용이 아니죠. 한 번에 하나씩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항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뭐 한다, 입속에 먹을 게 남아있는데 또 다른 걸 넣는다, 이런 건 다 틀려요. 그쵸?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고요. 내가 오늘까지 멀쩡하다가 내일 갑자기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뇌졸중 걸려서 말 못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그쵸?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우쭈쭈 우쭈쭈 긍정적인 공감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판을 쓰고 문자판을 쓰는 것도 좋다.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정말 싫어한다 그랬죠?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진압력 하면은요,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지금은요 몇 시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은 몇 월이에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귀간조님, 안녕하세요 귀오보님, 이렇게 합니다. 뭐 혹은 귀간조 어머니, 귀오보 어머니, 사실 어머니 아버님이란 말은 안 좋아합니다. 80을 먹었어도 나는 아직 이빨 청춘인데 나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이런 거 자식이 있는 분들도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대요. 뭘까요? 일단 잘 못 듣나? 이런 생각 들죠.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한대요.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귀가 안 들리는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1번 시각장애 대상자.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몸짓, 얼굴 표정 의미 전달 안 되겠죠? 2번 진압력 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노인성 난청, 5 언어장애. 4번이 가장 근접하지 않습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어깨를 두들려서 신호 주죠.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보청기를 착용했다면요, 입력을 크게 해요, 낮게 해요?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해력 장애는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괜찮은 답인 것 같은데. 2번 화제를 자주 바꿔가며 이야기한다.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 뭘까요? 1번 가뜩이나 이해력이 안 돼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정말 쉽게 얘기하겠죠? 화제를 자꾸 바꾸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몸짓, 손짓, 바디 랭귀지를 좀 활용하고요. 그림판, 문자판 괜찮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번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뭘까요? 3번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주의력을 끌 수 있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는요, 한마디로 집중을 못해요. ADHD 이런 개념인데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극을 조심해야 된다. 누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이렇게 암기를 시켰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해야겠죠. 단순한 활동 먼저 제시하고요.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겠어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여기서 답 나왔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나 누구예요? 이거잖아요.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 여러분 이런 거는 보기를 다 읽지 마시고 진압력 어딨어?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 계속 자주 반복해주죠?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정면이죠. 2번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팔짱 좀 거슬리죠. 3번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정신없죠? 정답 뭘까요?
4번입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둘이 마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었어요? 저는 어쩔 때는요, 막 빈혈이 핑핑 돌아갔고 못 쳐다보겠을 때가 있어요. 계속 한 곳을 바라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적절한 미소,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인 자세, 이런 바디 랭귀지들이 중요하죠.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루약 하면 뭐 나와요? 물에 타서 먹인다 또는 침을 뺀 주사기로 먹인다, 이 정도입니다.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혀 밑에 넣어서 그냥 침으로 녹여 먹는 약은요, 협심증 약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3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가루약을 여러 번 나누어 먹였어요? 알약이 너무 많다고 하면 두세 번에 나눠서 먹이는 거였잖아요. 그죠?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처럼 한 적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살에 걸려봐요. 그냥 약이고 물이고 다 뱉어내는 거죠. 항상 안전해야 돼요.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이던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에 녹인 가루를 이렇게 입 안으로 조금씩 주입하던지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번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번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 뭐죠? 3번이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왼쪽 편마비야? 그럼 오른쪽은 건강하죠? 오른쪽을 계속 활용하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밥을 먹이고 오른쪽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하고 항상 잔존 능력을 유지를 해야지 쓰던 것도 안 쓰면 못 쓰게 되거든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해요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 동기부여의 역할도 하죠.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해야겠습니다. 잔존 능력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치매 대상자는 더 중요하죠. 잊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별걸 다 못하거든요. 양치하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땡. 2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땡. 이렇게 계속 문제가 겹치죠. 3번 그물용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뭐가 좋다? 그물이 좋다. 저 스펀지형 쓰고 있거든요. 사실.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번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쨍그랑하겠죠?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근데 사실 저 싱크대에다가요, 소다랑 식초 부은 적 없거든요. 과일 씻으면서 식초를 자연스럽게 버린 적은 있는데, 소다 버린 적은 그러고 보니까 없는데, 그럼 냄새가 뭐 없어지나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경비가 지그재그, 귀여워 들으신 분 요거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이 가파른 길이 포인트인 거예요. 지그재그로 간다. 보기를 봅시다. 지그재그로 간다? 1번하고 4번이 지그재그로 간다예요. 그러면 뒤로 돌려갈지 앞으로 갈지를 볼까요? 내려갈 때 뒤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파른 내리막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키워드는 가파른. 지그재그야. 내리막길이야. 뒤로 돌려야. 그러면 뒤로 돌려 지그재그. 이 말이 나온 답을 찾는 겁니다. 정답 1번 아니에요? 이렇게 답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키워드를 딱 잡는데 가파른, 그러니까 지그재그야. 내리막길, 뒤로 돌려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내 뒤로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대상자가 체중이 너무 무겁거나 경사도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은요,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사가 있을수록 지그재그를 많이 해야 속력이 줄지, 일자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빨라가지고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반대죠. 2번 뜨거운 요리그릇은 찬물에 담가 식힌다. 쨍그랑 깨지겠죠. 3번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아이고 더러워. 4번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그물형이 좋다고 했어요. 5번 밀폐 용기에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요거 정답입니다. 냄새 나는 거 녹차티백 2-3개 넣어가지고서는 냄새를 빼라고 했어요. 그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기름기 많은 그릇은요, 휴지로 기름기 제거한 후에 설거지하는 게 좋죠? 설거지 순서는요, 요리컵,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그릇, 맨 마지막에 기름 많은 프라이팬, 이 정도였어요.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번,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번,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번,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여러분, 계속 좀 비슷한 보기가 겹치는 느낌 받으셨죠? 정답 뭐죠? 3번이죠.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 점검해줬죠? 대상자가 원하면은 업무 관계자와 연결하는 거죠. 은행 갔어요? 그 관계자랑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주민센터, 동사무소 갔어요?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진짜 힘들죠.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해져야겠죠. 신체 접촉이 들어갔으니까요. 1번,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에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른 척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를 변경하겠어요? 이렇게 경고. 처음부터 그냥 아웃시키는 게 아니고요. 경고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센터에 이제 보고도 하고 센터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이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대상자가 혼자 바지를 벗거나 혼자 부적절하게 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옷이 불편한가? 대소변이 마려운가? 회원보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가? 손톱을 좀 짧게 깎아줄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만졌어. 이제 접촉이 들어가거나 하면은요, 경고가 들어가거나 멈추지 않으면 뭐 좋아하는 물건 가져갈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요양보호사 변경할 거예요. 센터에 알려가지고 서비스 종료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 뭘까요, 여러분? 실행증은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실행증입니다. 신경장애도 없고, 의식 문제도 없고, 인지 상태도 문제가 없는데, 행동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증이라고 하거든요. 혈관성 치매 비율은 20-30%인데,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죠. 신경퇴행성 질환이 전체의 60%입니다. 그 뇌의 단백질이 침착이 돼서 세포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귀여보님 이렇게요. 3번,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어머니, 아버니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요양보호사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당신 아버지야?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일할 때도 그 환자한테 뭐 귀간조님, 귀여보님 이래야 되는데 보통 그 젊은 직원들이 어머니, 아버니 하는데 어떤 그 한 5, 60대 남자분이 화를 내셨어요. 나 그쪽 아버지 아니라고.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많아서 어머니, 아버니 이런 말 굉장히 거슬려요. 요양보호사의 소속을 비밀로 하면 뭐 CIA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센터에서 나왔는지는 대상자도 알아도 된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 뭐죠? 3번이죠.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합니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도 확인하고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생선 가시 제거하고 뼈도 미리 다 제거해 줘야겠어요. 앞치마를 입히는 게 좋고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줘가지고 밥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하려고 준다.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요, 새로운 환경은 위험합니다. 익숙한 사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반복 행동 문제입니다.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를 환기해야 되죠? 1번, 어떤 신발 찾으시는 거예요? 2번,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번,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 뭘까요? 5번입니다. 이 신발이 제일 예쁘네요. 같이 산책 가요. 약간 동문서답일 수 있지만요. 그렇게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돼요. 치매 반복 행동은 주의를 환기한다. 반주.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여러분 이거 보기 볼 거 있나요? 계속 밥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또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죠. 또는 주의를 좀 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식사 준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함께 따라 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번,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번,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 뭐죠? 2번입니다.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요, 외출할 때는요, 외출 계획 세워야죠. 경비 얼마 드는지 미리 확인해야겠죠. 소지품도 점검하고요.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해야 되고요.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의 결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주고요. 오늘 동행한 거 만족스러우셨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어준다. 5번,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 뭘까요? 4번이죠?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어준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번,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번,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 뭘까요? 4번이죠? 양변기에 물 때를 식초로 닦으래요. 근데 냄새는 난다고 하거든요. 뭐 사실 이 변기 세정제나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닦지 않습니까? 뭐 옛날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식초로 누가 닦나요, 그죠? 이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런 문제는 구시대적이다.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가습기죠. 건조해서 저도 집에
진짜 막 가습기 여러 개 있어요. 여름에는 습하니까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욕 많이 합니다.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고 본인도 몰라요. 2번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함께 있어주면서 그냥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 행동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가족 같은 경우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항상 함께 있어주고 우쭈쭈 해주면서 사랑을 줘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바보가 됐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자신감을 좀 올려주는 게 좋아요. 전성기에 대해서 말해주실래요? 뭐 과거에 이제 좀 잘 나갔던 거 그런 거 얘기해주면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온화하게 이야기하고요. 충분하게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 줄까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 무렵이 포인트입니다. 석양증후군이죠. 밤만 되면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있어주고요. 주의를 환기하고요. 가족이나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1번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번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한다. 조명을 환하게 해줘서 지금 밤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출해줘야 된다고요.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이거는 나름 주의 환기죠. 4번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번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정답이요? 3번입니다.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 마시러 갈까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따뜻한 음료 또는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렇게 안정을 줘야겠어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정답 뭐죠? 1번 옷을 갈아입힌다. 2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번 퍼즐 놀이를 같이 한다. 5번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일단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주의를 환기하던 함께 있어주던 하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번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정답요? 2번이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합니다.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집중한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